제일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것이 심리불속행 기각일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없죠. 제가 최근에 받은 형사사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문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런데 저희가 상고 이유서에는 사실 인정을 다툰 것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공적 목적을 위한 것임을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만약 주장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기각을 했다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상고인들의 주장을 읽기는 한 것인지 검토는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재판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민사 절차로 온 서문을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재판의 결론 그 자체뿐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나 절차가 일반 국민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결론이 잘된 재판이라도 그 과정에서 변론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들이 홀대받았다고 느낀다면 진정한 신뢰와 승복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법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하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기재된 주장을 검토하고 이유를 밝혀서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를 위반했다거나 법령 해석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은 본안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바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대법원에 올라오는 상고 사건의 70, 80%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실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죠. 3월 12일부터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바로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이죠. 청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른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 안날부터 90일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30일입니다. 상대적으로 짧죠. 법원의 재판은 최종심으로 끝나야 한다는 신급 제도의 논리와 명백한 헌법 위반은 예외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두 논리가 협의점을 찾은 결과가 바로 청구 기간을 짧게 하자는 것으로 정리된 거죠.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도 모두 구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만 법 개정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되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을 짧게 하고 그 대상도 좁히는 방식이 채택이 된 거죠. 아직 실무 사례가 없는데요. 취소를 구하는 판결을 최종심급 판결을 기재해야 할지 1심과 2심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그 자체만 취소를 구하고 다시 판단을 구하는 취지라면 대법원 사건 번호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는 1심, 2심, 3심 판결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청구 취지에 적어두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실무례가 아직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도록 가급적 넓게 적어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기재를 하였는데요. 제.맷지역 군사법원이 2025년 1월 1일 선고한 2025 고1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2025년 12월 10일 선고한 2025노 1, 2, 3, 4, 5 판결, 대법원 2026년 2월 12일자 2025도 1111 결정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고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청구한 대로 대법원의 며칠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이번에는 본안 심리를 제대로 해서 심리 결과 상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을 하면 헌법소원에서 인용이 되고도 결국 달라진 것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청구서에 단순히 심리불속행이 절차상 위반이다 라는 주장만 담아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 사건의 판단 방향까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본안 주장을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청구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실체는 이렇고 원심 판단은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됐으며 이렇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내용까지요. 그래야 헌법재판소 결정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심리불속행 재판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전담 조직을 꾸려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방향이 잡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당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권리를 다툴 수 있는 처음 열린 창구입니다. 단 30일이라는 시간이 매우 짧으니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문을 받으신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